뭐 이거는 이제 비중격 연골을 쓸 수도 있고 귀연골을 쓸 수도 있고, 그 지지대를 가운데 놓고 양쪽 코끝 연골이 중앙적으로 이렇게 약간 모이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묶어줘야 되는 거죠. 고정을 해주면 비공 자체가 이렇게 약간 세로 방향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실 이게 녹는 실을 쓰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콧대 코끝 성형할 때 코끝 연골 재배치를 대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콧대 성형을 하지 않고 이제 코끝 모양만 개선을 원하는 분도 대부분 연골 재배치를 같이 하죠. 이게 이제 연골 묶기랑 코끝 연골 재배치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떻게 보면 연골 재배치를 할 때 묶는 것도 하고 연골 이식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코끝 연골 재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술 전에 봤을 때 코끝이 이렇게 좀 뭉툭하게 보였던 분을 수술한 사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이 뭉툭한 코끝의 형태를 갸름하게 약간 중앙 부분으로 서로 이렇게 모아서 모양을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경우도 연골 이식도 같이 한 사례이긴 한데, 사진을 이제 아래에서 보면 좀 이런 모습인 거죠. 수술을 하고 나면 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길어지게 된 거잖아요. 이걸 이제 약간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는 코 안에 이제 연골이 이식된 게 없잖아요. 그럼 원래 코끝에는 이제 콧날개 연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U자 형태로 이렇게 꺾여서 여기가 이제 내측각이고 이쪽이 이제 외측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수술할 때는 그 중간에 내측각 사이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연골이 이식되죠. 뭐 이거는 이제 비중격 연골을 쓸 수도 있고 귀연골을 쓸 수도 있고, 그 지지대를 가운데 놓고 양쪽 코끝 연골이 중앙적으로 이렇게 약간 모이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묶어줘야 되는 거죠. 고정을 해주면 비공 자체가 이렇게 약간 세로 방향으로 길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 번 묶는 거죠.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그게 이제 아무는 과정에서 연골이 이탈되지 않고 유착돼서 이제 달라붙게끔. 근데 대부분 사실 이게 녹는 실을 쓰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분리되어 있던 연골끼리는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이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모양을 잡아줄 때는 그 실이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코끝 연골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위쪽에 이제 비중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코끝을 높이려고 할 때 만약에 비중격을 떼거나 이제 늑연골을 사용하는데, 코끝 연골을 이제 위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높이려고 할 때 원래 있는 비중격의 옆면에다가 이렇게 연골을 겹치게 해서 이식을 할 수 있어요. 한쪽에다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다 이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비중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사실 작아서 한쪽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럼 원래 비중격 높이는 이 정도인데 옆에다 이제 겹쳐서 이렇게 높이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높여놓고 이 위치에다 이 연골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코가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늑연골 사용하는 경우는 양이 대부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연골을 비중격 기준으로 좌우에다가 이렇게 두 겹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튼튼하다고 볼 수도 있고 더 대칭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저거를 많이 쌓을수록 코끝이 높아지게 되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너무 많이 쌓게 되면 이 지지대가 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너무 하중이 많이 실리니까. 근데 이 지지대가 충분히 뭐 튼튼하다면 위에 쌓는 양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더 높아지죠. 근데 이제 오히려 너무 많이 이제 쌓게 되면 연골의 색상이 피부에서 이렇게 투영돼서 좀 하얗게 보인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코끝 수술을 하면 이 코끝 연골 재배치가 무조건 이제 되는.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콧대가 낮은데 코끝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모양이 괜찮아요. 그러면 콧대에다가 뭐 보형물만 넣어도 되겠다 이런 코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고, 콧대를 높일 때 코끝도 조금 같이 높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코끝 성형을 대부분 같이 많이 하게 돼요. 혹시 그 코끝 연골 재배치를 했는데도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시 퍼지거나 낮춰지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다가 아까 이제 지지대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대가 플로팅 타입이라고 해서 비중격에다가 고정을 하지 않고 코끝 연골 사이에만 들어가게 되는 방식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좀 낮아지기도 해요. 물론 고정을 했다고 해서 전혀 안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코끝을 움직임을 주려는 의도보다는 고정돼도 되니까 많이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식하는 지지대를 코끝 연골 사이에만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연골과 비중격을 또 결합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높이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줄어드는데, 대신 이제 코가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훨씬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거든요. 처음 수술할 때는 좀 가능하면 저는 움직임이 좋게 수술하려고 해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움직임을 좀 많이 신경 써서 하죠.